지난주까지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이렇게 지수표를 만들고 지수 일주일 동안 변동분 만들고 그거에 대한 차트에서 이렇게 많이씩 움직인 날 무슨 뉴스가 있는가 찾아서 뉴스를 3개 정도 요약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고 FIC 시장을 정리를 한다. 그래서 어떤 사이트를 본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페드와치를 본다고 이제 얘기는 했었고, 그리고 이제 페드와치 같은 경우는 오늘은 그래서 이제 페드와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하려고 해요. 페드와치랑 그 다음에 이자율 구조랑 그 다음에 장단기 금리차 커브 나오는 이 3가지 부분, 금리를 어떻게 보는지 제 관점에서, 그래서 그것들을 보고 어떤 거를 여기다 뽑아내서 이렇게 쓰는지를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도 다운로드 받으신 것들을 이렇게 보면 클릭 밑에 다 출처를 누르시면 이렇게 가지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뭐 컴페어도 있고 프로바빌리티도 있고 애그리게이티드, 이런 것도 애그리게이티드는 없었는데 새로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프로바빌리티를 이게 카피 떠서 제가 계속 붙이는 화면이 이 화면이죠. 그죠? 그래서 이 화면 같은 경우 보시면 이번에는 이제 뭐 11월 7일날 FOMC에서는 90% 확률로 지금 4.75니까 지금 5.0이니까 한 번이나 25bp 인하를 하겠구나. 그 다음에는 12월 달에 25bp 인하, 1월 달에 25bp 인하, 3월 달에 25bp 인하 한 다음에 5월 달은 동결, 6월 달에 25 인하, 그 다음에 9월 달에 25bp 인하. 동결. 그래서 끝이 3.5에서 끝나요. 그래서 이게 이 밑에 있었던 건데 이제 많이 올라왔죠 이제. 그리고 되게 클리어해지고 확률이 하나씩 높아져 있어요. 이쪽은 그래도 상당히 많이 높아졌어요, 과거 대비해서는. 그래서 의외로 이제 지금 이제 가격에 반영이 많이 돼 있다 안 돼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12월 달이 실질적으로 보면 1년 반 정도 되는 건데 3.5잖아요. 그죠? 1년 반 정도, 2년이라고 치는데 3.5니까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거기에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한 건지. 여기 보시면 이게 페드와치를 제가 카피 떠서 붙여서 색깔을 조금 더 바르게 다르게 바꾼 거예요. 이건 금요일 거였어요. 그래서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 이게 제가 최근에 다시 하나 추가로 만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전주 대비해서 변동되는 거를 레인지별로 해서 어느 퍼센티지가 늘었고 줄었고에 대해서 하나씩 빼기 했었는데 귀찮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만들었는데 괜찮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4.5하고 그러니까 전주에 4.25, 4.5에서 확률에서 하고 이번 주에 확률하고 두 개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주와 이번 주와의 차이 보시면은 4.0에서 4.25 레인지에 4.25 상단에 있던 게 확률이 이쪽으로 넘어오고 4.5에 있었던 애들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면 4.25 확률이 4.75로 올라오는 확률로 얘가 더 커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차직하면은 동결될 가능성이 계속 커지고 11월 달에 한 번 인하를 하고 나면은 동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거기 다음에 이 4.75에서 5.0으로 7%가 올라갔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11월도 동결되는 쪽으로 조금 더 확률이 높아졌구나. 이걸 한눈에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면서 이게 확률이 위로 넘어가면서 실질적으로 확률이라는 표현보다는 시장이 얼마나 그러니까 시장 가격이 얼마나 반영을 했는지, 지금 현재 미래를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 거를 반영했는지, 임플라이드 레이트라고 볼 수 있잖아요. 임플라이드 볼러틸리티는 시장 예상에 따라서 뽑은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반영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로 올라갔구나. 그리고 이렇게 밑에 있는 거 3.75에 있던 게 3.25로 넘어왔구나. 이렇게 위로. 밑에 있던 것들이 1로 넘어가고 있구나.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밑에 쪽에 있던 거는 줄어드는 게 위로 쭉 흩어지고 있죠. 한 곳에 모이진 않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쪽으로 여기 있던 확률 두 개가 위로 이렇게 흩어지는데 이런 데까지도 올라가는데 여기서 4.25가 제일 많이 확률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밑에 있는 것들이. 그래서 이것들을 대충 머리를 넣어서 한 25 정도 그리고 맥시멈 50bp 정도까지 다 오른쪽으로 올라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US 트레저리 출처라는 부분도 이걸 이제 더블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사이트에서 일드 커브도 여기 보시면은 되게 이렇게 카나다랑 미국이랑 두 개밖에 안 나오지만 쭉 보실 수 있고, 근데 광고들이 나오긴 나와요.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 좋은 게 뭐냐면 저는 이걸 누르고 날짜를 바꾸면 뒤로 변하는 게 이렇게 하나씩 움직이면서 보여요. 이렇게. 그래서 일주일 전, 2주일 전, 그 다음에 날짜를 더 넣고 싶으시면은 넣어가지고 비교를 해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 넣고 그 다음에 뭐 한 번 더 누르면은 그 전으로 더 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뭐 9월 달에는 어땠었지? 라고 하면 이렇게 생겨 있었어요. 9월 27일 여기 있던 애들이 지금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장기가 엄청 올라왔죠. 예, 이러면서 실제로는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해소가 된 거죠.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페드 펀드 같은 거 넣을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서 CPI랑 이 페드 펀드는 지금 여기 그레이 색깔 칠한 거고 여기다 CPI도 붙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럼 CPI 같은 게 여기 그대로 2.5에 있네.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예, 이걸 더 뒤로 넘긴 거를 계산하면 저 해볼까요? 이것도 안 해봤는데 3년 정도로 아예 뒤로 이렇게 바꿔보면은 예를 들면 13년도 23년도 9월 22일이면은 여기에 있는 이 색깔에서 지금 이렇게 내려온 거잖아요. 금리가. 그러니까 많이 내려왔죠. 그리고 숏텀 내려왔고 CPI 같은 경우도 실제로 지금 여기에 있었던 CPI가 여기 CPI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얼마인가 하면 CPI가 3.7이에요. 3.7인데 3.7에서 지금 2.4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CPI가 이만큼 내려왔고 금리가 얼마만큼 따라서 내려왔는지 체크해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보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금리가 이렇게 변했구나.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금리가 여기 부분만 또 조금씩 내려와서 이 한 달짜리 금리도 약간 유동성에 있어서는 큰 변화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더 좋아지나 보다. 금리가 내려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변화가 하나도 없구나. 그러니까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별 할 의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장단기 금리 추이는 이제 보는 거는 중요하죠. 근데 추이도 크게 변하진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추이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눌러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넘어가요. 그래서 시작하면서 보일 때는 이렇게 기간 정해주면은 한 3년 기간 거쳐서 이게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3개월짜리 금리, 10년짜리 금리 이렇게 나와요. 근데 밑에 가시면은 2년짜리 금리를 저도 계속 보고 시장도 얘기를 하니까 클릭할 때마다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요. 2년짜리 금리 같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보니까 여기 일드 디퍼런셜에 보면은 10년하고 2년짜리 금리 차가 부분이 있어서 이걸 또 클릭을 하면 위에 들어가요. 그리고 3개월하고 10년하고도 제가 갖다 넣으니까 여기다 클릭을 하면 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도 넣어볼 수 있어요. GDP나 실업률이나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거를 여기다 넣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CPI 같은 경우도 넣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즈널 어저스트 된 걸로 라스트 리비전 된 거 한번 넣어보면 넣어지고요. 그 다음에 PPI 같은 경우도 이얼리로 한번 이니셜 레이스티스 버전으로 넣어놓고 그 다음에 여기는 YOY로 이것도 하는 게 더 좋으니까 이것도 빼고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실업률도 들어가려면 들어갈 수 있고요. 이렇게 누르면은 여기에 쭉 다 이렇게 들어가서 다 보이죠. 이렇게 발표된 거에 맞춰져서 그 다음에 금리차 부분도 이렇게 올라가서 보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찍을 때마다 시간 여기 차트에서 이렇게 숫자가 보이시죠. 이렇게 보이면서 쭉 있으니까 따라가면서 금리 변한 거와 실업률 변한 거랑 이렇게 따라가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UI UX 되게 잘 만들어져 있어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냥 좀 직관을 갖기에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걸 만들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자율에 대한 이제 대충 움직임을 파악을 하는 거죠. 움직임을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러면 이자율 관련이니까 펀더멘탈한 데이터들이 영향을 제일 많이 주잖아요. 실제로 AI 기업이 이자율의 금리에 막 영향을 줘서 움직이는 경우 별로 없어요. 그 대신에 이제 펀더멘탈 데이터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뭐에 대해서 움직였는지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없잖아요. 일주일에 대한 거는 아까 앞에서 보면서 뉴스들 찾고 하면서 구리 가격 상승, 달러가 어땠고 유럽이 어땠고 이런 것들 다 찾아서 다 넣고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쭉 이제 뽑았었잖아요. 이렇게 1.4가 더 변했네, 원달러가 망했구나 이렇게 쭉 보면서 기억을 하고 있죠. 기억을 하고 있는 상태 내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했던 보통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도로 끄네요. 여기 경제 지표 발표됐던 걸 도로 끌어내는데 경제 지표 발표된 거 끌어내면서는 어떻게 하나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는 여기 트레이딩 이코노믹스 이렇게 딱 더블 클릭도 하면은 링크된 거대로 가요.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하나씩 제가 봤던 게 나오잖아요. 임팩트 있었던 거 보통 저는 지금 2개짜리 정도로 하고 있고 그냥 지금은 보기 편하게 일단 번역을 해볼게요. 안 해봤는데 원래 달러로 된 거 제가 카피 떠서 붙여요. 그냥 그 다음에 여기서 최근이 아니라
이번 주 또는 지난주 뭐 이렇게 뽑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일요일이 돼서 지난주가 됐고, 그 다음에 프리비어스 윅으로 바꿔야 돼요. 여기도 일요일부터가 이제 첫 주라서. 그럼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발표가 됐으니까 액추얼이 다 꽉 찼죠. 그래서 그 액추얼 꽉 찬 것들을 가지고 보는 거죠. 이렇게. 예. 제일 크게 변화됐던 날짜들별로 쭉 있으니까 아까 차트에서 나왔던 것들 쭉 보면서 보시면 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나라도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로그인이 아마 제가 안 돼 있을 때 로그인을 시키면은 제가 세팅한 거대로 올라오거든요. 유료가 아니어도 광고가 좀 떠서 그렇지.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이거를 이제 보는 거죠. 보면서 GDP 뭐 어땠나. 예를 들면 싱가포르 GDP였죠. 그리고 익스포트, 임포트 뭐 이런 거 쭉 지난주에 나왔던 것들 쭉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게 진한 색깔이 실질적으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얘네가 생각했을 때 글로벌리 트레이딩 이코노믹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제 이 색깔이 칠해진 거예요. 별 3개짜리들. 그리고 이거 같은 게 너무 많잖아. 그러면 이제 줄이고 싶으면 이제 이렇게 줄이는 거죠. 그리고 컨트리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일단 모든 다 클리어 해버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볼 때는 차이나하고 그 다음에 재팬하고 그 다음에 코리아하고 그리고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이렇게 눌러서 세이브 한번 하면은 아까 확 줄어들죠. 그죠? 지난주 같은 경우는 차이나 인플레이션 나왔는데 0.6 예상했는데 0.4 인플레이션 적어진 거고, 그 다음에 뭐 빌딩 퍼미츠 같은 거 하나밖에 3개짜리는 없었죠. 그죠? 2개짜리로 다시 바꾸면은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지난주에 봤던 모양이죠. PPI, 인플레이션 이런 거 차이나 나오고, 트레이드 밸런스 같은 경우도 예상했는데 82빌리언이었는데 81.7 조금 나쁘게 나왔고, 뭐 이렇게 쭉 나오고, 뒤에 가서도 보시면 GDP 지난주 같은 경우 GDP 같은 경우는 GDP 그로스 같은 경우는 4.5 예상에 4.6 정도가 나와졌죠. 근데 이게 지난번 대비해서 더 하락한 거라서 결국 이제 더 나쁘게 해석이 되고 있어요. 특히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0.9, 그러니까 이제 1%가 안 나오니까 QOQ로. 그래서 지금 뭐 이제 뭐 이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걸 찾아보고, 그래서 이거에 맞춰져서 쭉 보면서 이제 일드 커브랑 생각을 맞춰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일드 커브 상에서 변화를 줬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런 걸 쓰는 거죠. 견주한 소매 판매가 나왔고 허가 건수. 그래서 이제 소매 판매는 되게 잘 나와서 경기제가 견조해졌다고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러면서 연준들은 금리 인하 신중해지고 있고, 그러니까 기대 인하가 낮아졌으니까 퍼센티지가 위로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주택 허가 건수 같은 경우가 부진하게 발표되면서 그래도 상승은 이제 위가 좀 막혔다. 그 다음에 연준 위원들 나와가지고 이렇게 크리스토퍼 월러, 라팔 보스틱 이런 분들 나와서 이제 중립금리 상향되고 인하 신중해야 되고 올해 25bp 한 번만 해야 되고 이런 얘기들이 나온 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거는 그 퍼플렉시티도 어쩌다가 쓰긴 쓰는데 그냥 구글에서 그냥 금리 인상 이렇게 뉴스 소팅 해가지고 쭉 보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는 근데 이제 퍼플렉시티나 이런 거에서 뉴스 찾아주라 그러는데 너무 옛날 걸 자꾸 갖다가 일주일 동안만 나온 거 가져오라 그래도 일주일 동안만 나온 거 아니게 자꾸 가져와가지고 거기다 글자 써놓은 거는 막 섞어서 써놔가지고 저는 그래서 그냥 오히려 구글에서 딱 뉴스 같은 거로 봐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런 거는 제 생각인 거죠. 이렇게 변화된 거 아까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렸잖아요. 그런 거 보니까 이제는 과도하게 한쪽으로 저 예전에 50bp 빠지는 거 4.5에 막 가 있을 때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는 좀 과도한 것 같다. 근데 이제 지금은 다 쭉 올라와서 앞에서 본 것처럼 25bp씩 쭉 떨어지고 두 번 동결되고 이렇게 되는 걸로 봐서는 지금 좀 적정한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3.5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전에. 근데 보시면은 지금 페드 가치에서 3.5인데 지금 뭐 1년 길드컵에서 보시면은 2년짜리 같은 경우 금리 보시면은 3.98x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뭐 3.5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2년짜리 금리는 한 3.8 정도에 와 있지만 실제로 내재되어 있는 인플라이드 되고 있는 페드 금리로만 생각을 해보면 한 여기 밑에 3.5쯤까지 이미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금리가 많이 떨어진다고 해도 얘네들이 얼마나 많이 떨어질 것 같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특히 그리고 이제 10년짜리 3 차이 같은 경우 65bp라고 지금 나오는데 이건 지난주랑 변화가 없어요. 근데 이제 12월까지 25bp나 씩 이제 하나 두 번 남아있고, 그래서 최종 내년까지 6번이나 쭉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3.5까지 상당금리까지 내려오는 거를 페드 와치에서 봤었잖아요. 여기서 3.5까지로 여기서
그래서 12월까지 3.5가 제일 확률이 높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3.5까지 높으니까 이제 뭐 반영된 건 이 정도고, 그러면 10년짜리 같은 경우는 얼마나 더 떨어질 수 있을까 계산해 보는 거를 그냥 상상으로 해보는 거죠. 10년 2년짜리가 13bp인 걸 고려하면은 상당히 금리차 축소할 경우에 금리 곡선이 스티프딩 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다. 왜냐면 얘네들이 계속 내려오는데 얘네들은 그냥 있거나 조금씩 더 속도가 느리게 내려와서 스티프해질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그냥 진짜 생각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된다라는 개념보다는.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제 얘기할 때 뉴스에서도 나온 거 여기 썼지만 중립금리 얘기들 계속 하고 있고, 장기금리가 그러면 어디가 제일 이제 타겟이 될까? 특히 10년짜리 금리가 어디쯤 있을까? 그래서 4.1 이상이면 조금 너무 높은 거 아닐까? 4.2 정도까지는 갈까? 근데 이제 뭐 무브 지수나 다른 것까지 고려해서 다시 보는 거죠. 그래서 금리는 어쨌든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어떨 것 같은지 뭐 이런 것들을 뉴스들이 발표됐던 것들이랑 비교해 가면서 이렇게 코멘트를 적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변동성 관련해서 어떻게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보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